자, 오늘 우리 프리토크 주제를 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아프기 때문에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알기로는 통증이 그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자세한 거는 우리 원장님들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박 원장님은 오늘 또 이제 설을 맞이해서 네. 설 앞두고 있잖아요. 네. 또 저희한테 또 이게 자그만 또 선물도 다 주시고. 맞아요. 진짜 따뜻한 가정, 따뜻한 분은 이분을 나한테가 조언을 좀 조언을 구해봐. 구해봐. 그렇죠. 어떻게 박 선생님 동의하시나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긴 뭐 저희한테 뭐 매 회식 때마다 네. 일용할 양식. 지난번에는 빅나리 아나운서 좋았어요. 이 자리에서 말했기 때문에 네네네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약속 거짓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네네. 몸이 보내는 이제 경고 신호 같은 게 네. 이게 지금 반짝반짝 빨갛게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네. 저- 그때 회식 끝나고 나서 그때 경고 신호가 약간 오긴 하더라고요. 카드나 통장이 아니고 네. 몸에서부터 몸에서 약간 느껴졌어요. 야, 화 많이 이런 났구나. 게 바로 이 화병의 전조 증상이 아닐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오늘 다양한 이 경고 신호 그렇죠.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 원장님. 저를 왜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 이제 프로필 소개할 때 네. 아니 정말 아름다우시잖아요. 근데 그 프로필 사진 언제적 더듬지 사진이? 말고 말씀하세요. 아니 언제적 사진이셨어요? 그거는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지금 다시 그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볼 수 아니 있으면 이게 좋은데. 정말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는데 네.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간과하셨구나. 네,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네. 결혼을 하면서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마- 남편이 많이 제주도 간다는, 토박이거든요. 많이 가는. 네네네. 근데 제주도 음식이 너무나 입맛에 잘 맞는 거예요. 맛있죠. 네, 그래서 갈치부터. 그냥 좀 이렇게 풀어놓고 먹었어요. 근데 전조 신호가 네. 이 팔에서 오더라고요. 팔에서. 아니 보통 팔에서 오나요? 자켓이 빡빡하게 껴가지고 그래서 빡빡. 저는 빨래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이게 줄어든 건 줄 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도 안 맞고 허리도. 그러더니 근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살쪘네요. 제주도 음식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제주도 음식이 음식이 잘못했네. 그쵸? 제주도 음식이 그냥 잘못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네.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살이 뭐 탁 찐다든가 이것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맞아요. 살이 빠지거나 갑자기 살이 찌거나 이것도 사실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몸의 이상 신호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최 원장님은? 네, 많이 경험하죠. 많이. 저도 이제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네. 약간 몸이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네, 뭐 눈도 좀 침침해지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요. 네네네. 아까 우리 김경식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통증이란 게 가장 몸에서 보내는 신호 중에 1차적인 신호입니다. 통증. 아픈 네네. 거. 네, 이제 통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첨단 경보 시스템하고 같은데요. 네. 어딘가 통증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그 부위를 치료를 하거나 충분히 쉬어줘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 보면 그렇지 않고 이제 진통제를 드시면서 견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통제 먹으면서 쉬시면 되는데 진통제를 먹고 참고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병이 점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통증에 관련돼서도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진통제만 의지하지 마시고 치료도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는데 네네. 거기에 관해서요. 네. 그러면 이게 통증이 온다 그러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이 숨이 막 찬 거예요. 네네. 이것도 통증, 그러니까 이 전조 증상 신호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통증이라기보다는 몸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심폐지구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치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 이제 체중이 좀 증가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운동을 안 하면은 어. 심장이나 폐가 좀 쉬게 됩니다. 어. 그래서 평소에는 이 정도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이 정도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지하철 계단만 올라가도 갑자기 좀 숨이 차게 되고 그런 것도 일종의 신호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충분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다. 이러면 운동을 좀 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을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한의원 갈 시간이 없거든요. 네. 방송하는 김에 하나 가지만 더 물어봐도 안 될까요? 어떤 부분이요? 요즘 내가 말이에요. 네네. 이 무릎 꿇고 있다가 딱 일어나려고 하면 무릎이 관절이 네.
똑똑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소리는 났었는데 예전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요. 바로 일어나지는 못해. 아,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예.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예전만 못해요. 예전만 운동을 못하세요?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어. 일단은 무릎을 이제 굽혔다가 일어나는 자세 자체가 어. 무릎에 굉장한 하중을 주는 자세입니다. 어. 그래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가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무릎에는 무릎을 받치는 많은 인대나 아니면 이제 연골이나 이런 게 껴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검사를 해보셔서 확인을 네. 해보셔야 되고 검사해야 무릎 주위를 되는구나. 받치는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도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허벅지 근육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어. 무릎을 받치는 어떤 힘줄이나 인대나 연골이 좀 상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그러지 않고 이게 오른쪽이 오른쪽만? 더 그러니까 왼쪽은 발목 쪽이에요. 네. 운동을 과하게 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운동을 또 과하게 네, 했을 무슨 운동 경우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무슨 운동 하시는지.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운동이 어. 무릎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거고요. 네. 보통 우리가 왼쪽보다는 오른쪽 팔다리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시는 그 운동 때문에 오른쪽 무릎이 안 좋으신 걸 수도 있으니까 그 운동은 잠시 중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쪼그려 이 작용이 이제 요가를 요즘 제가 배우고 있어요. 정말요? 이게 그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는군요. 네, 내 몸의 운동 범위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운동도 해야 된다. 네. 남재 원장님, 그렇다면 이 밖에도 우리 몸이 보내는 뭐 여러 가지 증상들, 경고 신호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남 원장님은 아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입맛이 변한다. 네. 입맛이. 이것도 신호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게 표정을 무조건 나쁜 지었는데 신호인가요, 원장님? 아니요, 입맛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입맛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있는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식욕이 떨어질 때는 네. 마음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 우울하다든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이럴 때 식욕이 좀 떨어질 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도 무언가를 잘못 먹었거나 내 소화기에 좀 이상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 식욕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식욕도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좀 기울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식욕이 막 올라갈 때가 있는데 특히 올라갈 때 있어요. 네, 네. 스트레스를 오히려 많이 받을 때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네. 단계 막 땡기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뭐 월경 주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조금 줄어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이제 뭐 요즘 뭐 이제 술을 한 잔씩 먹거나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네. 왜 이렇게 먹는 게 더 많이 땡기죠? 그건 술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잔이 아니실 텐데, 맞죠? 좀 많이 좀 먹고 네.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네. 혈당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셨을 때 뭐 몇 시간 뒤라든지 다음날 아침에 오히려 식욕이 막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이랑 안주랑 같이 드시면 네.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더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구나. 다음날 폭식 때문에 네. 더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더 아프실 수도 있어요. 살쪄서. 살이 조금 불었긴 불었는데 술을 조금 다 원인이 줄여보시면 있네요, 어떨까요? 완전히. 네네. 어쨌든 이 다른 사례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네. 제가 이제 사례자가 돼서 네. 몸에서 나오는 각종 이제 경고 신호, 이상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입맛까지 변했다라는 입맛도 이야기 변한 했고요. 거. 네네. 우리가 뭐 매번 대소변을 잘 봐야지 건강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체질도 있고 네. 사실상 가장 건강한 건 하루에 한 번 한번. 큰 거, 네. 작은 거는 한 서너 번. 서너 번. 서너 번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지. 박선 원장님 이거 맞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맞는 거죠? 건강한 사람의 기준은 잘 네. 먹고, 네. 잘 자고, 네네. 잘 싸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세 가지. 배변 활동. 근데 이제 그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게 보통 사람은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변비의 정의는 본인이 변이를 느꼈을 때 네. 본인이 그 변이를 느낀 거를 충분히 배출을 못한 걸 변비의 기준으로 잡아요. 오. 그래서 그거는 그 자기의 어떤 소화기 능력에 따라서 그냥 또 인풋이 작으면 조금 먹는 사람은 한 2, 3일에 한 번 가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오. 그게 크게 뭐 병적인 문제가 없는 거고 오. 그런데 이제 인풋에 비해서 이렇게 아웃풋, 그러니까 배출량이 작으면 뭔가 몸에서 노폐물을 이렇게 소화하고 배설하는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거는 사인이 되겠고 오. 또 하나 이제 소면에서 또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소변. 소변은 그냥 보통 하면 사실 약간 노란색처럼 보이지만 냄새가 심하지가
않아야 그게 정상 소변이에요. 아. 그런데 소변이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나온다 그러면 먼저 황갈색. 그러니까 황갈색 살짝 약간 노랗게 짙어졌다 그러면 병을 의심하기 전에 네. 내가 수분 섭취량이 좀 작은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네. 그 다음 내가 좀 소변이 많이 노랗다 그러면 이제 소변을 좀 이렇게 수분을 조금 많이 물을 조금 많이 드셔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간 소변이 노라면 좀 다른 증상을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신호다. 네네. 어. 그래서 뭐 그 요록에 감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 방광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통증도 같이 옵니다. 그럼 색은 그렇고 네.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게 거품. 예, 맞아요. 거품이 벌벌벌하게 하얗게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이렇게 나면은 보통은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이게 소변을 놓는 압력차 때 보통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네네. 남자들이 이제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는 이 압력차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심하지 않으면 그냥 정상 반응으로 생각을 흰 하시면 거품, 되는데 흰 거품. 그런 경우는 단백뇨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단백뇨? 네네. 오. 그리고 단백뇨를 의심해봐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해서 단백뇨가 검출이 되면 계속 그런 거품이 평소보다 심하게 나오면 단백뇨 검사를 하셔서 내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요. 신장.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란기를 조금 더 벗어나서 빨갛게 보이는 그런 경우는 혈뇨라고 하는데 피가 섞인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가까운 어떤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혈뇨는 약간 선홍색이고 그다음에 더 먼 신장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조금 더 갈색입니다. 그래서 혈뇨가 생기는 병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뭐 방광의 염증, 신장의 염증도 있을 수 있고 통증은 동반하면 결석이 갑자기 심해서 노노결석. 네네 심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거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전립선 염증이 있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변에 좀 피가 섞일 수 있고 가장 심각한 경우는 방광암이나 신장암인 경우에도 혈뇨가 좀 발견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간 소변 색깔이 진하고 우리가 물을 많이 먹었는데도 정상으로 안 돌아오면 일단 소변 검사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소변에 단백뇨가 섞여 있는지 혈뇨가 섞여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약간 역추적해서 방광의 문제인지 전립선의 문제인지 신장의 문제인지 조금 체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을 하고 나서 갑자기 소변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의 단백질 성분이 혈액으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게 이제 초반에 이제 내가 조금 의심이 되면 운동을 멈추고 좀 휴식을 취하면 되는데 그거를 무시를 하고 계속 고강도 운동을 해서 계속 그 소변에 이렇게 근육세포가 나오게 되면 그게 약간 신증후군, 신장 자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고강도 운동을 한 다음에 소변 색깔이 변하신 분들은 일단 고강도 운동을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 지금 소변 색깔로 네. 집에서 혼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건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 진찰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색깔, 뭐 거품, 뭐 네. 혈뇨. 근데 땀도 그렇고 소변도 그렇고 이게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 젊었을 때 또 아이들일수록 어릴수록 냄새가 덜해요. 덜해요. 없어요. 거의 오.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악취가 더 생기고 또 굉장히 또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 냄새가 더 심해져요. 심해진다. 그게 요게 어떤 신호인지 좀 궁금한데 우리 누가 최우재 원장님 알려주실까요? 예. 술을 엄청 많이 먹어도요. 네. 소변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맥주 먹으면 맥주 냄새 난다고요? 이렇게 뭐 좀 술을 많이 먹으면 그런 냄새 나는 정말요? 경우도 있거든요. 세상에, 진짜요? 왜 그런 작용이 나오냐면요. 와인 먹으면 와인 향이 나오나 이거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소변하고 대변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이제 대변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기관에서 다 흡수를 하고 남은 찌꺼기거든요. 찌꺼기가 그래서 나오죠. 이제 몸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하지만 소변은 몸 안에 다 들어온 것들입니다. 피 안에도 들어오고 해서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신장에서 정수 기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출한 게 소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변은 무균 상태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도 안 나는 게 맞는데 냄새가 어쩌다 한 번 난 거는 또 괜찮아요. 아니면 이제 어디 소변 끝이나 이런 데 염증이 있어서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때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악취 또한 지속적으로 난다.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 우리 김경식 씨가 궁금했던 이 소변의 건강 신호들 여쭤봤잖아요.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대소변을 다 보시잖아요. 네. 이것만 체크를 하시더라도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 같은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저는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월경 생리 주기에 따라서
아, 내가 이번 달은 좀 많이 피곤했구나. 혹은 이번 달은 좀 건강한 상황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게 네. 좋은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남정 원장님, 이게 불규칙해지거나 조금 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나요? 아, 그런 것들은 뭐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월경에 대해서 뭐 나의 건강 신호를 좀 체크하고자 한다면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주기가 주기. 제일 중요해요. 규칙적인 주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한번 이제 출혈이 시작되면 며칠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게 뭐 짧으면 3일에서 길면은 7, 8일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들쭉날쭉하면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25일마다 하는 분도 계시고 40일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나한테 계속 똑같은 주기로 월경이 찾아오느냐 그리고 월경이 시작한 다음에 며칠간 하는 게 네. 비슷한 날짜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월경의 색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맣게 나온다든지 너무 옅다든지 그런 것들이 평소와 좀 다르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덩어리. 요즘에 덩어리 나오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서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자궁의 수축력이 좀 약해서 공기와 접촉해서 덩어리가 생겨서 왈칵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자궁이 잘 수축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뭐 매번 월경이 찾아올 때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또 그것도 당연하다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제가 그 여성분들의 생리 쪽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네. 신기하기만 하네요. 맞아요. 보고 계신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본인의 월경 주기와 함께 또 건강 상태는 어떤지 체크를 좀 세심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건강 신호들 계속해서 파헤쳐 봐야겠죠. 경강 신호요. 네, 건강 신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하나 톡톡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싫죠. 네. 이게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어떤 신호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이게 말을 잘못하는 신호는 네. 어떤 신호인지. 뭐 자, 긴장되고 열받음의 신호가 아닐까요? 그거 회식 한번 쐈다고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살면서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게 최근에는 뭐 직장인 여러분들, 뭐 운전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 아, 목이 뻐근하다, 뒷목, 허리가 아프다. 허리. 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 디스크, 디스크. 그거 증상이랑은 어떻게 또 다른지. 이 목이 뻐근하거나 네. 또 이 장시간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어깨 이런 데가 굉장히 굳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는 또 큰 병으로 또 이 진행될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 원장님?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다, 네, 뭐 목이 목이 아프다 뻐근하다. 그러면 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디스크인가요? 맞아요. 그렇죠. 겁나요. 네. 왜냐면 못 고치니까.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 또 협착증이 아닙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르신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뭐 CT, MRI 다 찍었는데 디스크가 살짝 있다. 뭐 협착증이 살짝 있다. 하지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본인이 이상이 없는 걸로 아세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디스크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충격을 완화하는 사실 말랑말랑한 그 물질이 이렇게 충격을 완화하는데, 윤활유. 네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퇴행 변화를 하면 척추를 잡아주는 주변 인대가 느슨해지죠. 느슨해진다고 딱딱해지죠. 묻어요? 네, 딱딱해지다 묻어요? 보니까 와. 이게 오. 고무줄처럼 이렇게 충격을 잘 오. 흡수를 하던 게 뻣뻣해지는 거예요. 오. 그리고 한 번 주저앉으면 오. 복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점 주저앉아서 오. 그게 이제 그 척추 사이에 그 디스크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걸 디스크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신경이 내려가는 어떤 그 주위에 근육이나 인대가 굳어서 신경을 누르는 걸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오. 보통의 경우는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요통이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척추나 목 주변에 근육이 굳어서, 근육이 굳어서.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초기에는 마사지? 그냥 본인이 뭐 스트레칭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한방에서 침 맞고 부항하면 침, 그렇죠. 굉장히 근육에 조금 쉽게 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니라 그냥 방심하지 마시고 네. 근육을 좀 풀어주는 좀 한방 치료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척추하고 척추를 잡아주는 인대가 또 손상이 입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경우가 또 걱정이 되냐면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냥 의자를 가다가 살짝 엉덩방을 쬐는데 계속 허리보다 살짝 위에 등이 아픈 경우에 계속 치료를 해도 안 낫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는 압박골절이라 그래서 아하. 골절이요? 네네. 그러니까는 심한 골절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살짝 엉덩방을 찧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앉았을 때 통증보다는 누워서 이렇게 뒤척거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요추 1, 2번에서 압박골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살짝 엉덩방을 찧었는데 계속 허리 윗부분 등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압박골절에서 오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골다공증에 의해서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드물게는 약간 뭐 골수염이나 어떤 어이구. 결핵이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뭐 물리치료 받고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니라 그래서 통증 그냥 간과하셨다가는 어떤 이런 큰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좀 시야를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그 원인을 찾아서 허리나 좀 목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네. 지나치면 안 되고 맞아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겨울철에는 우리 어르신들 이 낙상 사고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험하죠. 그냥 살짝 넘어졌다고 해서 네. 대수롭지 않게 툭 털고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날 때도 빨리 일어나지 마시래요. 네. 옆으로 살살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시라고 중요할 그러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제가 다 심장이 벌렁거리네. 네.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은 연령층에서는 주로 근육의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네. 운동을 하고 나서 아닐까 싶거든요. 운동 처음에 이제 뭐랄까 1대1 이제 네. 레슨 받을 때 좀 처음에 좀 뭐랄까 좀 강하게 하잖아요. 강하게, 근데 그쵸. 그 당시는 괜찮은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이 근육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PT 못 가겠는데 오늘 너무 맞아요. 힘들어요. 한 주 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근육은 하고 나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한 이틀이 하루인가 이틀 뒤에서 근육이 아프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네. 이런 근육통이 안 쓰는 근육 사용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닐까. 알배기고 막 이런 네. 왠지 막 근육이 생성될 것 같아서 이 근육통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단순하지 않은 근육통인지. 거. 아니 왜 예전부터 갖고 다니시던데 알타리는. 운동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나래 씨가 곤란해 그래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 좀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매우 곤란했어요, 방금. 네.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근육통이 맞고요. 좋은 겁니다. 왜냐면 네. 우리가 네. 안 쓰던 부분을 운동하려고 굳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PT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제 보통 이제 헬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헬스.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육량이 많아지게. 네. 그럼 근육이 실제로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요. 찢어지면서 커지거든요. 우리 이렇게 넘어져서 얘기 다쳤을 때 들었어요. 맞아요. 흉터 생기잖아요. 네. 근데 볼로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렇게 근육이 속에서 흉터를 만들어가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쓰고 안 쓰던 이제 중량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해서 근육을 인위적으로 살짝 찢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흉터가 생기면서 근육의 부피, 매스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셨다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아프셔야 정상입니다. 정상이군요. 네. 그러면 원장님 이 통증이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 지나고 나서 다시 네. 회복이 돼야 되면 안 아파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상체, 네. 하루는 하체 이렇게 어. 하잖아요. 상체 운동을 하고 나서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지나야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계속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그리고 복부는 매일 하라고 하잖아요. 얘는 회복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야, 남 원장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 제주도 음식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요. 참. 네. 추가적으로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네, 운동을 최 할 원장님. 때 네네.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게 있고요. 이게 통증이 생겼는데 운동을 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 경우. 이제 근육 같은 경우는 피가 많이 통하기 때문에 네.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대가 다쳤을 때 그럴 때는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쉬어야 운동으로 돼. 이겨내야 돼 하고 계속 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대는 이제 뼈랑 뼈를 잇는 강력한 구조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대가 이제 삐끗해가지고 인대가 약간 찢어지거나 부었거나 염증이 생겼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쓰시면은 나중에 이제 만성염증이 되고 약간 너덜너덜해집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서 이제 아까 김경신 MC님께서 뭐 발목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살짝 좀 상이 있는 게 오랫동안 만성염증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근육이 살짝 찢어진 거 얘기하셨는데 네. 살짝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근육 파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런.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갑자기 허벅지 뒤쪽이 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약간 부어오르고 뜨끈뜨끈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 그런 햄스트링? 그렇죠. 이제 햄스트링 파열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 파열 오면은 최소한 한 4주 정도 쉬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육 파열이 심한 경우는 쉬어줘야 됩니다. 근육 파열을 이겨내면서 계속 운동을 하면은 거기가 너무 큰 손상을 입으면은 근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거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오랜만에 지금 하는 건데 자꾸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건강을 위해서. 아, 돈 벌어야 돼요, 지금. 그래요? 애들이 지금 쑥살하고 있는데. 아. 아무튼, 근데 요런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스트레스. 요 눈밑이 눈밑이 막 파래고 있어요, 지금. 파르르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입이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해서 내 근육을 안 썼는데 이게 막 툭툭툭툭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거 어떤 신호인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스트레스가 원인인가요? 이게 막 이렇게 되거나 네, 네, 네. 이렇게 막 되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눈이 실룩거리고 그런 실룩거려요. 이제 그걸 안검경련, 안면경련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은 그냥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한방에서 스트레스.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불통죽통. 통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이 있으면서 떨리는 건데 그거는 조금 쉬어주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간에는 마그네슘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 양방에서는 그냥 마그네슘 처방을 그렇죠. 네, 처방해 처방을 주잖아요. 한다고 그러는데 네. 요즘에 마그네슘 부족으로 눈이 떨리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또 하나 좀 다른 증상을 걱정되는 좀 그걸 좀 얘기를 해드려야 네네네네. 되잖아요. 네. 좋죠. 안구 건조증이나 눈이 피곤해서 그냥 이 안구 주변에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도 그런 경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 눈 주변에 침을 맞으면 그래. 네네 네, 눈 주변에 침을 맞으면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를 했을 때 이런 안검 경련이 많아요. 우리 박 작가. 네 맞습니다. 작가, 지금 우리 예, 현재 지금 저희 예. 건강한 의사의 우리 메인 작가 메인이고 네. 사실 혼자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 박 작가가 작가분이 사실 저희가 와서 계속 침치를 하고 약물을 주는데 계속 과도한 카페인과 카페인,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알코올. 하니까 계속 그거를 안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마그네슘도 다 섭취를 했는데도 하고 계속 이렇다. 뭐 이렇다 그러면은 술을 끊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이 얼굴로 오는 7번 안면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에 무슨 혈관 기형이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뇌 종양이 있는 경우는 흔들려요. 눈이 흔들리면서 그게 특징은 이 안면신경이 같이 입꼬리까지 같이 실룩거리면서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눈만 흔들리는 경우는 그닥 많이 걱정을 안 하는데 눈이 떨리면서 같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서 실룩거리는 경우는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거는 약간 큰 병원에 가셔서 혹시 내 뇌신경에 좀 문제가 없는지 좀 체크를 어허.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립니다. 이야, 우리 박 원장님 아니었으면 네. 그냥 넘어갈 뻔했던 맞아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건강 신호, 적신호가 되는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잘 체크를 해보셨다가 네. 전문의한테 한의원에 가서 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큰 우리, 질환으로 그렇지. 진행되지 않도록 네. 여러분들 세심하게 주의를 네, 기울여 맞습니다. 보시고요. 박 작가 아시죠?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또 다른 건강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박 작가 걱정이야.